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시다가 점차 그 시드를 늘려 가시잖아요. 근데 그 늘리는 시드의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진 않거든요.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1차적으로 좀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좀 한동안 좀 주식을 오래 하시다가 그 이후에 줄이시거나 뭐 더 늘리시거나 뭐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는데 1차적으로 좀 정착하는 포인트가 한 1,0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은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요 정도 뭐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그 1,000만 원 선에서 일단은 주식의 1차 시드 정착금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내 시드로 정해두고 주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어니스팀한테 좀 팁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좀 이어서 후반부에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목표를 두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물려버렸네? 난 1,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한 뭐 20, 30% 물려있어요. 50% 물려있어요. 이런 분들도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어서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찌 보면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저는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1,000만 원만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1,000만 원만 가지고 한다, 이 룰을 깰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생각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어니스트 극한 체험으로 막 어떤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그 1,000만 원 넘어가면은 나를 진짜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협박을 할 거야 막 이 정도까지 되게 안 좋은 상황 설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안 합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드의 정함, 내 마음속에서 부담감이든 뭐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나는 딱 이만큼만 주식 투자 금액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정함, 이 정함이 있고 없음은 저는 주식 투자 성패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가지고 반드시 1,000만 원 안에서만 주식 투자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뭘 해내려는 거지? 이 목적의 불명확성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뭐 요즘에 예적금 금리 되게 높은데 예를 들어 적금 금리가 10%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 달에 최대 납입 금액이 10만 원이야. 그리고 가입 기간은 뭐 6개월이야. 막 이러면 되게 높은 것 같지만 10% 적금 치고 되게 높지만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뭐 몇만 원 더 버는 게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게 그렇게 막 인생을 바꿔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식도 만약에 그렇게 딱 정해진 시드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다면은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더 뭔가 더 큰 돈 벌 수 있는 거, 내 인생의 클래스를 바꿀 수 있는 거, 경제적 클래스를 바꿀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내 역량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시간 대비 노력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많이 벌고 적게 벌고랑 상관없이 너무 명확한 핸디캡이잖아요. 1,000만 원만 가지고 한다. 저는 이 생각을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 생각부터 제일 먼저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자신이 투자하는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좀 오래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다. 만약에 그러기 싫다, 그럴 생각도 없다, 못한다, 못하면 배워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길 찾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식의 또 생각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000만 원으로 해보자. 여기서 잘 되면 늘려야지. 그러는데 잘 안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1,000만 원으로 일단 해보자 시작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50% 먹은 거예요. 네. 여기서 내가 2,000만 원으로 늘리고 3,000만 원으로 늘리는 거는 그건 그냥 오기로 인한 물타기잖아. 안 늘리는 게 맞지 않겠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두 번째 케이스라면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가장 심플한 건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몰라서 못하는 거다. 그냥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배우면 된다. 왜냐? 잘 되면은 늘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만약에 요새 실제로 클럽에서도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클럽 안에 회원분들은 계좌 관리나 이런 게 돼서 문제가 없는데 양호하게 괜찮은 계좌를 갖고 있는데 주변에 이 회원분들 주변에 가족, 친척, 친지 아니면은 친한 친구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보자니 자신이 봐도 좀 물음표인 거예요. 이거 안 좋은데 심각한데 상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서 개입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이런 선의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도 실제로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는 있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저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이 1,000만원짜리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의 계좌를 저한테 넘겼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 되게 단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물린 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억이다? 1억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다 물려 있다? 1억 이상의 계좌를? 그러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는데 이때는 무언가를 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계좌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좀 많이 신경이 쓸 것 같은데 1,000만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계좌의 상태를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물론 개별적으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금액을 대하는 체감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물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1억 이상이 물리게 되면 이건 뭐 사실 대부분의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 물린 거거든요. 그리고 손실도 큰 거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회복시키는데 집중을 해서 조언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0만원이 물렸어. 근데 물론 1,000만원 큰 돈이에요. 주식 처음 한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1,000만원이 물려서 여기서 막 3,400만원이 손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 1,000만원이 그 사람한테 정말 큰 금액일까? 아니거든요. 이분도 얼마든지 억대의 자산가 수십억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시금을 전폐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풀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신경 안 쓰고 이분을 더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예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클럽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끌어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길을 제가 직접 걸어봤고 저만 걸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끄집어 올려봤단 말이에요. 버디님도 걸어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더 효율적인데 라고 보게 되면은 이 A 케이스와 B 케이스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달라요. B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실력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실력이 없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시급하게 이런 분들은 자신의 습관 교정, 실력 교정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훈련을 해주는 게 좋은 건데 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일타쌍피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벌크업이라고 하는데 시드를 키워가면서 해야 될 거 그냥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될 거를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해줘도 이 물린 계좌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연 해소가 됩니다. 자연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자연 해소 될 거에다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여기에 모든 생각과 노력과 이 집중도 시간을 엿다가 쏟아부으면은 그거만큼 낭비인 게 없잖아요. 즉 A는 자연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A의 상황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어니스트님한테 가이드를 받고 올바로 된 경험을 쌓아가고 실력을 쌓아간다는 전제가 된 거예요. 그 전제가 됐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금액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2억, 3억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냥 되게 초반부에 거쳐가는 금액일 뿐이에요.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에 크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늘려가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도 되고 그 이상 수익도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은 실력과 경험이 없는데 그냥 금액만 높여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당장 높일 게 아니라 그냥 실력과 경험을 쌓아다 보면은 뒤따라가는 거죠. 되게 불균형적으로 올라갔던 이 금액을 본인의 실력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서 역전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진짜로 근데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선, 뭐 상징적인 숫자이긴 한데 1,000만 원 선에서 저 계좌 다 망가져 있어서 주식 투자 지금 뭐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A의 케이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1,000만 원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있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저희 눈엔 보이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이게 그냥 직접적인 문답으로 하게 되면은 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한테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될까? 이렇게 딱 뭐랄까? 도움의 요청을 취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게 저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해야 될 거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그냥 정책일 뿐이지 해나갈 의지만 있으면 저거는 아무런 문제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못하죠, 사실. 왜냐? 2차 이 때문이죠. 해야 될 걸 해나간다. 이거를 저는 할 줄 아는데 듣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해야 될 게 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여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해나가야 되는 건지 이 다음 단계 스텝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시장이 좋고 안 좋고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걸어 나간다. 이 행위가 뭔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무의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하나거든요. 이것부터 알아야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잖아.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개인은 선택을 해야죠.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뭔지를 배우던가 아니면은 배우지 않고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거를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하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쉽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결국에는 뭘로 요약되는지 알아요? 이 대화가 어니스님 저 1,000만 원 물려서 지금 그거 400만 원 손실 중이에요. 6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니스님은 배워 아니면은 그냥 와서 같이 이거 해. 그냥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보면 요렇게 딱 결론이 나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배우는 거 말고요. 1,000만 원 지금 복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답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서로 간의 입장차가 명확한 대화로 그냥 흘러가니까 그걸 뻔히 아니까 배우란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아니면 이제 막 지금처럼 다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게 이제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쉽게 안 돼요. 이 유튜브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안 가죠 얘기가. 그 경험도 있지 않나요? 진짜 가까운 사람 중에 저런 상황이 올 때 진짜 손 놓고 있지 못해서 저도 이제 대신 이렇게 개입해서 저거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더 어렸을 때. 1,000만 원 내놔봐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도 풀어줬나요 혹시? 뭐 비슷한 맥락으로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다 풀어줘도 제가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똑같은 계좌 갖고 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나한테 주식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는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되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왜 계속 제자리 걸음처럼 맴맴 도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네, 맞아요. 이 1,000만 원짜리 계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갈린다라는 거고 그것만 제자리로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이 선상 안으로만 돌려놓게 되면 이 계좌는 자연스럽게 자연 치유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아무리 말해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소신껏 발언을 해봅니다. 네. 이 해야 될 거 이렇게 단계 하는 요 선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파란색과 검은색 이게 저희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니스트 클럽 가면 도대체 뭐예요?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나요? 뭐 돈은 얼마씩 벌죠?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냥 이거예요. 여기 와서 이거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온갖 의혹과 막 스스로 드는 그 고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러지라는 그런 약간 비교 심리 막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감 뭐 열등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겪는 그 심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 여러 가지 그 갈증과 목마름을 이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때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 취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래 했습니다. 저희가 뭐 한두 해 하고 몇 개월 하고서 클럽 광고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년 동안 지금 뭐 만으로 운영 꽉 채우고 이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분들 배출해서 이제 나가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다 데이터로 삼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한번 여기에 제대로 된 선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클럽에 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얘기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인데 이제 어니스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일단
1,000만 원으로 딱 정해두고 앞으로 나는 1,000만 원 안에서만 주식해야지라고 한다면 그럴 거면 나는 안 한다. 어니스트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나는 주식 안 한다. 왜? 더 큰 가능성이 있는데 왜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있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막 전재산이 있지언정 10년 뒤 20년 뒤에 1,000만 원이 전재산인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데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꿈과 희망이 있는데 그 꿈과 희망을 주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드를 늘려가는 거죠.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올바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된 상태로 그냥 무턱대고 올린 다음에 저 다 물렸어요. 어떡하죠? 이게 90% 정도의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그냥 본인의 실력 이상 초과되어 있는 이 시드를 소화할 수 있게끔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경험과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배워야 되는 거고 뭐 하다못해 저희 쪽에 와서 계속 같이 경험을 하면서 쌓아갈 수도 있는 거고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쉽게 정리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말은 실력 플러스 시드가 두 개가 같이 성장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성장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로 함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화롭게 그게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 저 또 하나 이제 뭐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영역이 그런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내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돈은 계속 버니까 뭐 경제활동을 하니까 돈이 벌리고 여유자금이 생겨서 주식 시드를 늘릴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늘리는 게 맞아? 막 이런 고민도 되게 시시때때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화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근데 과거에는 그랬죠. 초창기에는 내 실력이고 뭐고 간에 그냥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1억으로 하고 싶다. 2억으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단계가 되고 나니까 그 조화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그런 고민이 결국에는 균형에 대한 고민인데 그거는 이제 진짜 중수, 고수 이상 되면은 진짜 고민되는 포인트는 그 균형에 대한 고민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고민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이미 여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딱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치는데 그거 아닌데 그런 하면 안 되는 거 안에서의 고민을 이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서 하고 있다.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틀린 건데 왜 틀렸냐? 고민이 없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고민 없이 저렇게 치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게 그게 정답인데 그 과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대충 봐도 그냥 그건 틀린 걸로 그냥 판단이 나는 거죠. 이제 길을 거쳐온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쵸. 다치기 쉬운 길은 그냥 오답이에요. 오답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가본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오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한테만 오답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상을 당하는 거를 봤으니까 오답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특출나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피해갈 수 있다? 그거는 본인의 원투일 뿐이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은 아유 저 꼰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대화 차단되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약간 그런 꼰대 기질이 있잖아요. 계속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 계속하는 그런 유튜브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고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샤이, 어니스트, 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까는 제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샤이를 넘어서 저희 클럽에 와서 수많은 분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더 뿌듯함을 느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저희를 이제 계속 보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 책임감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을 하면서 클럽이든 저희 유튜브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야죠.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항상 뭐 어떻게 가입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영상들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니까는 매번 저희 영상 볼 때마다 뒷부분 넘기지 말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은 메뉴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의 카페예요. 저희 유튜브 이름은 어니스트와 주식빌드업이고 카페는 주식빌드업 공유 카페입니다. 요거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이제 대문에 되어 있는 요 카페고요. 맨 처음에는 네이버에 로그인한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누르셔야 돼요. 자, 눌러서 간단하게 이제 질문 답변 작성하시면서 카페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글 보기 누른 다음에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 가입했으니까 글 보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글들이요,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회원분들 아니면, 처음 카페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열람할 그게 자격이 안 되니까, 일단은 요 필독 공지 이거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제대로 파악하시려면은 요겁니다, 요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유튜브 영상 2개 걸어놨어요. 이 영상 2개 보시면 그냥 클럽에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Q&A 같은 영상인데 거기 저희가 다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뭐 회원수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한 2년 전 막 그때쯤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서 그거보다 조금 더 회원수는 많지만 회원수가 많은 만큼 더 단단하고 배울 게 더 많아진 클럽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유도 듣고 싶으시면 상담 과정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위해 링크 공지 아랫부분에 걸어놨으니까 이거 눌러서 폼 쓰시고 상담 받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